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의 작가 이반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형 인물과 셰르디티형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 성격을 말하면서 둘 중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봤는데요. 결국 돈키호테와 햄릿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형의 햄릿은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형의 돈키호테는 노를 젓는 조합 말이죠. 결국 자연계는 자기중심적인 힘과 이타적인 힘의 상호작용 속에 변화한다는 트루기네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두 인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소설 돈키호테 속의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에 적용해 봤는데요. 성격이 극단적일 듯한 이 두 인물은 상호 대립과 긴장, 그리고 화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는 헤럴드 블룸의 말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는 현실주의자 산초가 되고요. 현실주의자 산초는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를 닮아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돈키호테도 햄릿도 아닌 이상적인 제3의 인물 유형은 마치 정만합의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인물 유형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트루겐네프도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상형은 있으나 이상적인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트루게네프는 돈키호테와 햄릿이 처한 시대적 공통점을 찾아내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만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 시대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자신에 의지한다. 돈키호테와 햄릿은 르네상스의 지구한 이상들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적 존재들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페인의 이 세르반테스와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동시대를 살았는데요. 트루게네프가 말하는 두 인물에게 공통적인 현실은 르네상스의 위기로 여겨지는 시대였고, 구체적으로는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 왜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이것은 부활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성령 강림, 그리고 이것은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그 밖에도 엘 그레코는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성 아나와 성가족이라는 작품으로 예수의 가족들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자세와 얼굴이 매우 불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루벤스 그림과도 매우 대조되죠. 이렇게 그리스의 크리타 출신으로 이태리에서 르네상스 그림을 익힌 후 스페인에 들어가 톨레도에 정착해 활동했던 엘 그레코는 그만의 독특한 그림들을 남겼는데요. 앞에서 트루게네프가 세르펜테스와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면서 르네상스 위기 시대, 즉 후기 르네상스를 말하면서 돈키호테와 햄릿에게는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그들이 품고 있던 지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다면서 두 작가가 표현한 광기와 불안을 말한 것을 되새겨본다면 유사한 시대를 살았던 엘 그레코를 비롯한 화가들에서 발견되는 그 불안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기 르네상스이자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 화가로 파르미지아니노가 있고 긴 목의 성부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성무는 물론 어린 예수 등 인물들이 신체 길이는 물론 목, 손, 그리고 얼굴 등 모든 게 길게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그림 중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이라는 작품이 주는 뭔가 슬픔과 불안을 이 작품들에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파르미지아니노는 물론 후기 르네상스의 화가들의 작품들은 표현주의의 범주에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엘 그레코의 그림으로 돌아가면 그의 직계 선배 화가로 티지아노와 틴토레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카를로스 5세의 영광이라는 이 작품은 티지아노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르네상스의 대표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 본다면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이 보여주는 확연한 차이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기 르네상스 그림이 보여주는 불안 상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즉 문학 작품들에도 접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가치관, 즉 중세에서는 절대성과 완전성으로 세계를 설명했고요. 르네상스 역시 조화와 균형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절대성, 조화, 균형, 안정이 아니라 상대성, 변화, 불안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기에 기존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광기이고 시대적 착오인 것이 된 현실을 돈키호테와 햄릿은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인물의 극단성은 광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투르게네프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돈키호테의 경우 너무 많은 기사 이야기 책을 읽어 자신이 읽은 유명한 기사 소설 속의 꿈 같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사 이야기 책에서 기사들이 행한 대로 하려는 것은 근대로 접어든 사회에 그를 미친 자로 규정하기에 딱 좋은 상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을 르네상스의 지고한 이상들을 품은 인물들로 규정하고 그러나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그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를 역사적 동시대인으로 보고 이들은 르네상스 위기이자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갖고 그것을 파르미지아니노나 티지아노 그리고 틴토레토와 엘 그레코의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접목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